방금까지 분사 수업 했었고요. 이번에는 투부정사 수업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항상 수업 전에는 우리가 지금 전체 문법 중에서 어느 부분을 배우고 있는지를 항상 되짚어주는 수업을, 그런 내용을 항상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번에도 할 건데, 투부정사는 우리가 전체 문법 개념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었죠. 준동사를 배우고 있다고. 우리가 지금 준동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준동사는 동명사가 있고 분사가 있고 투부정사가 있다는 거, 이것까지는 설명을 했어요. 동명사는 우리 이미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분사는 바로 이전 강의에서 배워봤죠. 그 다음에 지금 배울 게 이 투부정사예요. 명사랑 형용사랑 부사는 다 구가 된다고 했죠. 명사구가 있고 형용사구가 있고 부사구가 있다고 했어요. 동명사는 이름 그대로 명사니까 명사구만 가능하고 얘네들은 안 돼요. 분사는 바로 이전 수업에서 우리 배웠듯이 형용사 역할을 한다 했어요. 얘는 형용사로 쓸 때 만드는 거야. 나머지는 안 됩니다. 근데 투부정사는 어떻다고 했죠?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미 여기 이 부분은 우리 이미 배웠어요. 명사에 대해서 배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여기도 배웠어요. 방금 이전 강의에서 배웠잖아요. 이제 오늘이 아니라 이번 수업에서는 어디 배울 거냐면요. 여기 배울 거예요. 여기.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일 때랑 부사로 쓰일 때 어떨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오늘 수업, 이번 영상의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조금 그 방향성이 잡혔으면 좋겠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 나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이것도 설명하면 또 좋을 것 같아요. 투부정사에는 세 가지 용법이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아까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로 다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주는 세 가지 용법이 있어요. 투부정사에 막 무슨 용법이 있다 이런 말을 들어봤을 텐데, 투부정사에는 세 가지 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명사적 용법입니다. 두 번째는 형용사적 용법, 세 번째는 부사적 용법이에요.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그냥 쉽게 설명하면 투부정사가 명사처럼 쓰인다, 명사처럼 해석한다 라는 거고요. 그럼 형용사적 용법은 말 그대로 형용사처럼 해석한다. 부사적 용법은 마찬가지로 부사처럼 해석한다 라는 겁니다. 명사적 용법은 해석 어떻게 했었죠?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하기로 우리 배웠었습니다. 형용사적 용법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분사랑 똑같이 하면 돼요. 그냥 뭐뭐 하는입니다. 형용사는 애초에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잖아요. 뭐뭐 하는, 예쁜, 달리는, 먹고 있는, 공부 중인, 이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부사처럼 해석하는 방법에는 너무 많아요. 한 5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이것도 오늘 수업 시간에 배워볼 거니까 좀 이따 배워보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명사는 이렇게 무조건 해석하면 되고 형용사는 무조건 이렇게 하면 되고 부사만 조금 기억을 여러 개 해주면 된다. 투부정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진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용법의 정의 뭐 알 필요 없죠. 그냥 했잖아요. 이미 형용사처럼 해석된다고. 투부정사가 명사를 수식해줘서 형용사처럼 해석을 할 거라고. 그게 끝입니다. 역할. 형용사니까 명사 수식해준다고. 똑같다고요. 아까 했던 분사 내용이랑 사실상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형태도 제가 설명할 필요 없죠. 그냥 동사 원형 앞에 to 붙은 게 그게 형태지 뭐. 막 분사처럼 과거 분사 있고 현재 분사 있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 좀 주목할 내용이 뭐냐면요. 위치예요. 위치. 형용사는 위치가 중요해요. 우리 아까 분사 수업할 때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수식의 위치에 대한 규칙이 있다고 말했죠. 영어는 수식의 규칙이 있다고.
단어 한 개짜리는 명사의 앞에 있다고, 단어 두 개 이상은 명사의 어디요? 네, 뒤에 있다고 제가 이런 수식의 규칙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투부정사가 형용사처럼 쓰일 때는 과연 명사의 앞일까요, 뒤일까요? 자, 조금만 생각해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명사 뒤겠죠. 왜냐면 애초에 투 더하기 동사잖아. 이거 자체가 단어 이미 두 개죠. 근데 여기 뒤에 또 뭐 붙을 거 아니야. 이렇게 목적어든 뭐가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미 단어 두 개를 넘어가니까 기본적으로 투부정사가 형용사처럼 쓰일 때는 명사의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 그래서 다시 여기서 보니까 형용사고 단어 두 개 이상이니까 명사 뒤에서 수식한다는 겁니다. 자, 분사랑 조금 다른 점이죠. 분사는 단어 하나짜리도 있어서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놈도 있었지만 투부정사는 무조건 뒤에서 앞을 꾸며준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공부 내용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늘 그렇듯이 해석은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뭐뭐하는 형용사니까 뭐뭐한 해석해주면 돼요. 뭐 제가 따로 설명할 내용이 없습니다. 뭐뭐하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제 바로 예문 볼게요. 자, 499번 문장 해석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The first person to make a voyage alone around the world was Sir Francis Chichester. 생소한 사람인데 아무튼 자, 해석으로 바로 해볼게요. The first person, 최초의 인물 to make a voyage alone. 홀로 그러니까 항해를 떠난 최초의 인물은 어떤 항해냐면요. Around the world, 전 세계를 홀로 항해를 한 최초의 인물은 누구였냐면 Sir Francis Chichester, 치체스터라는 프란시스 치체스터 경이었다. 이런 이름의 사람이었다. 자, 여기서 우리 주목할 거는 일단 투부정사의 형용사 구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는 거죠. 자, person이라는 명사를 앞에 두고 person이긴 person인데, 그러니까 사람이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전 세계를 혼자서 항해를 떠난 사람입니다. 자, 아까 분사랑 거의 비슷하죠. 명사를 앞에 두고 이렇게 긴 형용사 구가 뒤에서 꾸며준다. 그러니까 당연히 앞뒤로 이렇게 동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이번에는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용사의 위치는 항상 말하지만 사실 분사나 투부정사나 아니면 다른 형용사 개념이든 똑같아요. 가운데 명사가 있으면 이렇게 앞에서 꾸며주거나 뒤에서 꾸며주거나 하고, 그러면은 이 앞뒤로 동사가 여기 있는 거니까 동사 뒤 명사 앞에 있거나 동사 앞 명사 뒤에 있거나 요 사이에 있다는 거죠. 여기 파란색 부분 사이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초반이라서 이런 개념이 초반이라 조금 구분하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찾는 게 조금 힘들다면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당분간 좀 적용해보면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주의점은 뭐냐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이게 공식이 아니에요. 영어에는 공식이 없어요. 수학처럼 뭐 근해 공식, 판별식 이런 게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확률도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다. 네, 이 점을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99번에서 이 문장에서 우리 또 다르게 또 주목해 볼 문장이 뭐냐면요. 명사가 엄청 길다는 거예요. 자, 이 문장에 동사가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면 여기죠. 여기가 이 문장의 verb예요. 동사. 자, 동사 앞이 싹 다 주어니까 이만큼이 주어가 되는 거거든요. 주어가 엄청 길어졌죠. 주어가 왜 길어졌겠어요? 사실상 주어의 핵심 부분은 이게 끝인데
사실 이거 명사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왜 길어졌냐? 얘를 앞에서도 꾸며주고 특히나 뒤에서 이만큼이 이렇게 꾸며주니까 엄청나게 주어가 길어진 거죠. 그래서 길어진 명사, 앞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길어진 명사가 나올 거니까 동사는 저 뒤에 있을 확률이 이제 앞으로 조금 높아져요. 그래서 무조건 초반에 나오는 동사가 진짜 동사야. make 나왔네. 얘가 진짜 동사겠네. 이 앞에 끊어서 여기가 주어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길게 보고 진짜 동사가 뒤에 있을 확률도 앞으로 높아졌다는 거를 꼭 의식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501번 볼게요. Impossible is a word to be found only in the dictionary of fools. 자, 불가능이란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불가능은 단어이다. To be found, 발견되는 단어이다. Only in the dictionary, 사전에서만 발견되는 단어이다. Of fools, 그러니까 바보들의 사전에서만 발견되는 단어다. 불가능은 바보들의 사전에서만 발견되는 단어다. 그러니까 불가능이란 단어는 바보들만 쓰는 용어라는 거죠.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뭐냐? 투부정사에 수동태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투부정사 나오면 바로 이렇게 동사 능동태의 동사가 오는 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투부정사에 비동사 플러스 pp, 그러니까 이만큼의 수동태죠. 수동태가 쓰여서 수식의 의미를 가져주고 있습니다. 요거 조금 익숙할 수도 있어요. 수동 pp의 형태로 뒤에서 수식을 해준다? 형용사처럼 써준다? 이거 완전히 과거 분사랑 똑같죠? 그래서 요거를 빼고 그냥 바로 found라고 써도 문법적으로 아주 옳은 문장이에요. 문법적으로 틀린 게 전혀 없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과거 분사의 용법이랑 똑같은 거죠. to be found 하는 거는 그냥 그렇습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결국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잖아. 해석은 똑같아. 하면 돼요. 이렇게. 중요한 건 얘를 봤을 때 얘가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구나, 이거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얘를 봤을 때 이렇게 꾸며주는 놈이네. 이렇게 꾸며주니까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앞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막 문법적으로 요만큼부터 요만큼이 레일을 꾸며줍니다. 여기 또 전치사구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 구조 분석하는 거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어요. 결국 이 구조 분석하는 것도 결국에는 해석 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504번 볼게요. until은 접속사고요. 접속사는 뒤에 뭐 온다고요? 주어 동사 옵니다. 뜻은 뭐뭐 할 때까지. 참고로 until은 전치사도 됩니다.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오겠죠. 504번 문장 볼게요. You can never cross the ocean until you have the courage to lose sight of the shore. 다시. You can never cross the ocean until you have the courage to lose sight of the shore.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너는 절대 바다를 건널 수 없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너는 절대 바다를 건널 수 없다. 뭐 할 때까지? Until you have the courage. 너가 용기를 가질 때까지는 저 바다를 절대 못 건넌다. 근데 어떤 용기입니까? To lose sight. 어떤 시야를 잃어버릴 용기. 뭐에 대한 시야입니까? Of the shore. shore는 무슨 뜻이냐면요, 요거 해변이란 뜻입니다. 해변. 막 모래사장 있고 이런 해변. 그 해변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해변이 보이는 시야를 잃을 용기를 가지기 전까지는
너는 절대 바다를 못 건넌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모래사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얕은 바다가 있고, 다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깊은 바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깊은 바다로 나아가려면 여기 이 모래사장 아니면 여기 얕은 바다 요 부분을 포기를 안 보이는 정도까지 가야 더 넓은 바다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문장입니다. 요 시야를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보여도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그런 용기를 가져야 이 깊은 바다를 나아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 자 여기 분사 어디 쓰였죠? 분사 여기 쓰였죠. 여기. 자 용기긴 용기인데 어떤 용기입니까? lose sight, 시야를 잃을 수 있는 용기, 시야를 잃어버릴 용기.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렇게 투부정사가 왔을 때 이렇게 꾸며주는 해석이구나,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구나, 수식해주는구나를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506번 볼게요. 자 이번에 안 읽고 바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아침은 가장 중요한 식사다. 하루의 가장 중요한 식사다. 하루 중에 먹어야 할 가장 중요한 다시 여기가 이렇게입니다. 먹어야 할 가장 중요한 식사다. To think more clearly in school, 학교에서 더 명확하게 생각하기 위해 하루 중에서 먹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아침이다, 이런 문장입니다. 자, 이 문장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랑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동시에, 그것도 앞뒤로 순서대로 나왔어요. 자 보니까 문제 부분이 여기인 거죠. 이 부분이죠. 자, to have랑 to think가 동시에 나왔어요. 이거 우리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지난 수업에서도 한번 또 얘기했었죠. 우리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해석이 뭐뭐하기 위해라고 했잖아요. 얘는 보통 문장의 맨 앞에 있거나 문장의 맨 뒤에 있다고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약간 직관적으로 문장의 더 뒤에 있는 놈이 부사적 용법일 확률이 더 높죠. 직관적으로는. 이제 이거 문법적으로 조금 뜯어보자면, 만약에 얘가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니까 이 앞에 수식을 해줄 명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명사인가요? 아니죠. 이거 명사 아니죠? 투부정사니까 얘가 얘를 꾸며주질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놈이 부사인 거고 형용사는 이 to have가 된다는 거죠. 얘가 형용사면 앞에 꾸며줄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되겠죠? 자, 그럼 이 형용사 to have는 뭘 꾸며주냐면 여기 앞에 요거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명사로 꾸며주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얘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왜냐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잖아. 얘 사실 없어도 되는 놈이에요. 없어도 되는 놈이니까 그냥 없다 치면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얘가 되니까 이렇게 꾸며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해석은 중요한 건 해석입니다. 얘가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구나, 이걸 알아차리고 해석을 먹는 식사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506번 눈여겨보시고요. 50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I had a lot of school and friend issues to deal with last month. 바로 해석할게요. 나는 had a lot of school and friend issues. 학교와 내 친구들의 이슈. 그러니까 나는 너무 많은 학교 또는 친구들의 이슈들이 있다, 나에게. 어떤 이슈냐면 to deal with last month. 다시 deal 여기입니다. deal with last month. 지난달에
내가 다뤄야 할 이슈들이 너무 많았다. 여기서도 요 부분이 여기까지죠. 요 부분이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구나를 파악을 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자, 509번 이번에 문법 문제인데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제가 설명하기 전에 한번 당연 멈춰놓고 이게 맞을까 틀릴까, 만약에 틀리다면 어떻게 고쳐야 될까 한번 스스로 먼저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가져주세요. 자, 혼자 해봤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해봤겠다고 믿고 그러면 설명을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자, 이거 어법상으로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법상 맞습니다. 왜 맞냐? 자, 이렇게 동사가 밑줄 쳐져 있으면 우리는 가장 먼저 의심해 봐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동사가 어법상 맞나요 틀리나 요를 물어볼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논리는 딱 두 가지? 딱 두 가지는 아닌데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하고 효과 좋은 논리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동사 자리인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문장의 동사가 하나인가? 이거입니다. 아까도 했었죠 우리.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장을 쭉 읽어봤는데 만약에 이 부분에 예를 들어 이런 부분에 이미 동사가 있네, 그러면은 이 비동사 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장 이 부분은 틀린 거죠. 혹은 예를 들어 문장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읽어봤어요. 쭉 읽어봤더니 문장의 동사가 다른 데는 아예 없어. 문장의 동사가 얘밖에 없어. 그러면은 여기가 동사 자리구나 하고 어법상 맞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거 한번 1번 한번 먼저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문장의 동사가 어디 있을까요? 동사처럼 동사로 의심되는 애가 그나마 얘인데 얘는 당연히 동사가 아니죠. 바로 앞에 투부정사 있으니까 이렇게 한 덩어리인 거잖아. 한 덩어리로 얘가, 그러니까 요 밑줄 이만큼이 이 시즌을 꾸며주고 있구나. 그럼 얘는 동사가 아니니까 뒤에 동사 될 만한 애들이 없으니 사실상 얘가 진짜 동사 자리가 맞구나. 그럼 1번은 맞네요. 그러면은 이거 법상 맞다? 바로 가면 안 되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수일치 잘 되어 있나를 판단하는 겁니다. 자, 수일치도 왜 까다로운 개념이 됐냐면, 이거 너무 쉬운 개념이잖아요. 사실상 초등학교 때 배우는 개념인데 왜 갑자기 고등학교 영어, 수능 영어에서 수일치를 물어보느냐? 원래 수일치는 어때요? 명사가 있으면 바로 뒤에 동사가 오니까 얘네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고3 수능 영어 문장은 어때요? 명사가 있으면 이 사이에 뭐 있어? 수식해주는 놈들 있잖아. 얘 봐봐요. 명사는 여기 있는데 실질적인 주어는 여기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꾸며주는 놈이 이렇게 사실상 껴들어갔잖아요. 요 부분 이거 껴들어갔잖아. 이거 때문에 어때요? 진짜 주어랑 진짜 동사가 멀어지니까 여기에서 한번 보고 이렇게 가는 동안 여기에서는 우리 이미 까먹었죠. 이거 주어가 뭐였더라? 하고 망각을 해버리니까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고3의 문장은 진짜 주어는 여기 있고 그 사이에 뭐 막 쓸데없는 게 들어가 있다가 진짜 동사가 뒤늦게서야 나온다. 이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얘 진짜 주어가 여기 있구나를 찾아내는 게 조금 까다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수일치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럼 이 문장의 수일치는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왜 맞냐? 이 문장의 동사는 얘고 주어가 얘인데 아까 우리 이거 발견했잖아요. 이만큼이 투부정사 구가 앞에 있는 시즌을 꾸며준다. 얘도 사실상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 문장의 진짜 주어는 사실상 시즌 하나밖에 없는 거죠. 계절. 단수잖아요. is 쓰는 게 맞죠.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약간 조금 이런 문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동사가 여기 있네. 바로 앞은 주어잖아. 주어가 복수네. 그럼 is가 아니라 are를 써야 맞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로 앞에 있는 얘는 주어가 아니죠. 왜?
이렇게가 한 덩어리니까 이렇게는 못 끊기잖아요, 그죠? 왜냐면 얘가 이미 한 덩어리인데. 자,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였습니다. 두 가지를 아이고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자, 밑에 여기 투부정사 해석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볼 건데, 결국 핵심은 뭐냐면 아까 제가 이미 설명을 했어요. 투부정사가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니까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쓰였는지를 혼동하지 말자, 헷갈리지 말자는 겁니다. 506번 문장에서 우리가 이미 했었죠. 뭐가 투부정사고 뭐가 투부정사의 형용사고 뭐가 부사적 용법인지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하는 법이라는 거 딱히 없어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당연하게 보이는 건데 아직 초반이라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방법을 하나만 말해주자면 절대 의존을 하면 안 됩니다. 영어는 다시 말하지만 공식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 말해주자면 만약에 이렇게 두 개가 쓰였으면 당연히 형용사가 더 명사에 가까울 겁니다. 왜냐? 얘 역할은 명사로 꾸며주는 거니까 분사처럼 얘가 명사에 더 가깝겠죠. 아까 우리 요거 기억나죠? 어디 있지? 요 그림 가운데 명사 있으면 뒤에서 길게 있거나 앞에 짧게 있거나 그럼 그 앞뒤로 이렇게 동사가 온다고. 그러니까 사실상 형용사가 있을 수 있는 위치는 여기 동사 뒤 명사 앞, 명사 뒤 동사 앞 이 부분이라고요. 그죠? 정리하면 명사 어디 근처에 있다고요. 분사나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은. 근데 이거는 이 투부정사가 형용사구랑 부사구로 두 번 쓰였을 때인 거고, 만약에 이렇게 혼자 쓰였으면 얘도 문장의 맨 끝이니까 부사구 아닌가요? 근데 앞에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구도 되는 건가? 이 둘 중 뭐지?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해석을 해서 더 자연스러운 걸 택해야 됩니다. 더 자연스러운 해석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She raised her right hand. 그녀는 그녀의 오른손을 들었다. To ask a question. 이게 만약에 여기서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만큼이 이 right hand를 꾸며주는 거잖아.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죠? 질문을 할 오른손을 들었다. 어색하지 않나요? 이게 만약에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라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해봅시다. 그러면 질문을 하기 위해 오른손을 들었다. 이게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가 위치도 똑같고 형태도 똑같은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종종. 그럴 때는 해석을 해서 자연스러운 걸 택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형용사적 용법은 여기까지고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배워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투부정사 빠르게만 복습하고 할게요. 투부정사, 명사, 형용사, 부사 다 가능하다고 했어요. 명사는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자고 했고 형용사는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대신 부사는 해석이 제가 여러 가지라고 했죠. 그 여러 가지 해석에 대해서 이번 수업에 배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부사적 용법의 정의 뭐 필요 없죠. 형태도 필요 없어요. to 붙어 있다 이런 거 설명할 내용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사적 용법의 역할이 무엇일까 배워보는 겁니다. 자, 부사적 용법은 다시 말해 부사처럼 쓰였다는 거니까 부사의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럼 부사가 뭐죠? 아까는 형용사였잖아요. 형용사는 뭐였어요? 형용사의 역할은 명사를 꾸며주는 겁니다. 자, 그럼 부사의 역할은 뭐냐면요. 명사 빼고 싹 다 꾸며주는 겁니다. 명사 빼면 아까 뭐뭐 남았어요?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중에
명사 빼면 뭐뭐 남습니까? 형용사, 동사, 부사 남죠. 네, 부사는 동사도 꾸며주고 형용사도 꾸며주고 자기 자신도 꾸며줘요. 명사는 못 꾸며줍니다. 사실 꾸며줄 수도 있는데, 꾸며주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못 꾸며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형용사, 명사로 꾸며주는 애는 형용사밖에 없고 이 나머지들은 부사가 싹 다 꾸며준다. 이게 부사의 역할이고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의 역할입니다. 여기도 적혀 있어요.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모든 것을 수식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부사처럼 쓰였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럼 투부정사의 해석이 왜 이렇게 많냐? 왜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뭐냐면 애초에 수식이 많잖아요. 형용사는 꾸며주는 애가 명사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해석도 하나만 있으면 충분한 거죠. 근데 부사는 어때? 동사도 꾸며주고 형용사도 꾸며주고 자기 자신도 꾸며줘야 되니까 해석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부사구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자, 투부정사가 부사처럼 쓰인다면 품사가 부사니까 부사구라는 거고, 부사구는 이론상 문장에 어디든지 위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략이 애초에 가능한 거고 부가 성분이니까, 애초에 필요 없는 놈이니까, 필수 성분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 뭐 문장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내가 이 부사구가 여기에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네들만 지켜지면 되는 거니까. 여기 있든 아무 상관이 없다. 가장 이것도 중요한 특징입니다. 어떤 거라고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즉 투부정사가 부사구로 쓰일 때는 어디든지 위치할 수 있다. 자, 이제 그 투부정사 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아까 총 5가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이 5가지 해석 중에서 제가 지금 형광펜 치는 이 2가지가 사실상 80%입니다. 요게 이 3가지가 나머지 20%고요. 자, 어떻게 가장 많이 쓰이냐면 제가 누누이 말했죠.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도록, 이게 가장 많이 쓰이고, 두 번째는 뭐뭐 해서,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됐다. 예문이 이런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to become a doctor, 이 밑에 문장의 예문은 뭐냐면 자, 이 문장 2개를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투부정사구가 문장의 앞에 있어요. 문장의 앞에. 두 번째는 문장의 뒤에 있어요. 이렇게. 문장의 앞에 있을 때는 거의 대부분을 확률로 말하면 한 98% 정도는 뭐뭐 하기 위해로 사용돼요. To become a doctor, 의사가 되기 위해 나는 열심히 공부했다. 근데 반면에 뒤에 문장은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부정사구가 끝에 쓰인 경우에는 이건 한 보통 20% 정도인데 많이는 안 쓰여요. 어떻게 해석하냐? 나는 열심히 공부했고 자라서 결국 의사가 되었다. 요 해석을 조금 넣어줍니다. 그래서 결과 해석이에요. 내가 자라서 된 결과가 뭐야? 열심히 공부해서 자라서 된 결과가 뭡니까? 의사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과 해석이라고 부르고, 이건 왜 목적이냐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 목표는 이유는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의사가 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그래서 목적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게 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투부정사의 부사구가 이렇게 많이 해석이 되고 보통 얘는 문장의 맨 앞 또는 맨 뒤에 온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죠. 얘 문장의 맨 뒤에 왔으니까 얘도 뭐뭐 하기 위해로 해석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사실 맞아요. 근데 제가 아까 20%라는 숫자를 제시를 했잖아요. 왜 여기서는 뭐뭐 하기 위해가 아니라 그래서 뭐뭐가 되었다, 뭐뭐가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냐면, 이런 동사랑 같이 쓰일 때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기 밑에 보이죠? grow, live up, awake, 이런 식으로 어떤 자라서 뭐가 되었다, 내가 방금 잠에서 깨서 뭐뭐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성장의 동사가 쓰인다면 이렇게 결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성장의 동사가 많이 안 쓰여서 그런 거긴 한데, 쓰인다면은 보통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이 내용은 천일문에도 그 문장 위쪽에 내용 정리 부분에 있으니까 가서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두 번째, 목적으로 해석할 때 있어서 이런 형태가 쓰이면 반드시 목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in order to예요. 얘가 쓰이면 문장의 앞에 쓰이든 중간에 쓰이든 맨 뒤에 쓰이든 무조건 이거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문장의 앞에 쓰이든 뒤에 쓰이든 so as to가 하나의 묶음으로 한꺼번에 쓰이면 요걸로 해석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쓰이면 문장의 위치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거입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결과도 그런 게 있죠, 당연히. 결과도 only to, never to가 있으면 이걸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많이 문장을 해석을 해서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only to 앞에 막 but도 붙어있고 never to 앞에 and가 붙어있는데, 이 내용은 뒤에 예문에서 한번 더 자세하게 배워볼게요. 자, 우리 지금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배우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두 가지 해석을 배워봤어요. 뭐뭐 하기 위해, 아니면 그래서 뭐뭐 하다. 이 두 가지 배워봤고요. 나머지 세 가지는 빠르게 배워보겠습니다. 얘네들은 이 해석의 방법을 배우기보다는 그냥 예문을 보면은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되는 그런 애들이라서 얘네들은 빠르게 볼게요. 첫 번째는 감정의 원인이에요. 이런 예문에서 가장 많이 쓰이죠. I'm glad to meet you. 만나서 반가워. 자, 내가 반가운 이유는 뭐죠? 너를 만났기 때문이잖아. 감정의 이유가 to meet you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감정의 원인을 표현할 때도 투부정사가 쓰입니다. 자, 감정의 원인이니까 당연히 감정을 표현하는 형용사랑 같이 세트로 쓰입니다. 그래서 I'm happy to be with you. 나 너무 행복해. 그 이유는 너랑 함께 있어서 너무 행복해. 내가 행복한 이유는 이 투부정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문장 한번 들어볼까요? I'm so upset. to fail the test. 나 너무 속상해. 내가 속상한 이유는 뭐죠? 여기 투부정사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 떨어져서 너무 속상해.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투부정사가 감정의 원인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여기 세 번째였고, 판단의 근거예요. 예문으로 바로 볼게요. They must be crazy to believe such nonsense. 그들은 미친 게 분명하다.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미쳤다고 판단을 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투부정사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얘네들이 미쳤냐고 내가 생각을 하냐면 to believe such nonsense.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믿는 걸 보니까 쟤네들은 미친 게 분명해. 이렇게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괜찮죠? 이거는 사실 많이 안 쓰여서 그냥 알아만 두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좀 많이 쓰이는데 뭐뭐 하기에 뭐뭐 하다. 예문으로 얘도 바로 볼게요. It's difficult to read rightly. 올바르게 읽기에는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 해석이 하나의 세트인 겁니다. 뭐뭐 하기에 뭐뭐 하다. 이 뭐뭐 하기에를 설명하는 게 투부정사고 여기는 형용사가 들어오죠. 이게 하나의 세트니까 얘도 형용사랑 같이 세트로 쓰여요. 아까 얘가 감정 표현이랑 같이 세트로 쓰이는 것처럼 얘는 형용사랑 같이 세트로 쓰인다. 얘는 예문을 한번 더 들어볼게요. He is strong to win the game. 그는 강하다. 그 경기에 이기기에 강하다. 이렇게 뭐뭐 하기에 뭐뭐 하다. 이런 해석이 많이 쓰입니다. 자, 이 얘네들은 다 예문에서 좀 이따 확인해 볼 거니까 좀 이따 제가 예문 해설할 때 얘네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잘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내용이에요. 투부정사가 영어 문법에서 어떻게 보면 탑3에 드는 문법이잖아요. 사실 탑3의 문법이라서 정말 많이 쓰여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쓰여서 아예 굳어진 표현이 있습니다. 그 굳어진 표현을 이 챕터에서 배워보려고 해요. 좀 많거든요. 근데 다 결국엔 아셔야 되는 것들이라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일단 얘네들은 그냥 읽어주세요.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그냥 제가 설명할 거 없이 be sure to는 분명히 뭐뭐 하다 이렇게 알아둬야 되는 그냥 당연한 내용이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외워주시면 되겠고, 대신 요 밑에 있는 이 네 가지 있죠. 내 친구들은 별표를 제가 치겠습니다. 중요해요. 특히 얘랑 얘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냐면 밑에 있는 이 친구들은 얘 그냥 반대니까 하나 알면은 나머지 다른 하나도 알게 되는 거니까 얘네들을 외워두면 그 밑에 있는 것들도 같이 외워두는 게 되겠죠. 자, be likely to는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에요. 예문도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표현은 이렇게는 많이 안 쓰이지만 It is likely to rain today. 오늘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 likely라는 이 단어가 가능성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비 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투부정사 뒤에 오는 내용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표현입니다.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He is likely to go home after the class. 자, 이런 문장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는 수업이 끝난 뒤에 집에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반대로 여기 likely가 아니라 unlikely면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갈 가능성이 낮다가 되는 거죠. 왜냐면 부정이 들어갔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에 unlikely가 붙으면 오늘 비가 내릴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be willing to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기꺼이 뭐뭐 하려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또 같이 알아두면 좋은 게 뭐냐면요, will이 명사로 쓰이면 의지란 뜻이에요. 의지. 그러니까 willing은 의지를 갖고 하는 거니까 기꺼이 뭐뭐 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와닿죠? 자, 얘도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He is willing to He is willing to get in the military service. 자, 여기서 말하는 military service는 우리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군대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입대를 말하는 거겠죠. Get in the military service는 군대에 들어간다는 거니까 입대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는 기꺼이 군대에 들어가려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의지를 가지고 걔가 자기가 하고 싶어서 기꺼이 의지를 갖고 이 투부정사 이하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충분히 이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안 됐다면은 나중에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투부정사가 쓰이는 관용어구까지 봤고, 이제 너무 많이 쓰이는 진짜 이 세 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해서 표를 5개 정도 한번 달아볼게요. 너무 많이 쓰이는 투부정사 구문입니다. 첫 번째는 to A to B예요. 해석이 두 가지인데 너무 A 해서 B 할 수 없다. 자, 이 문장의 특이한 점이 뭐죠? 여기에는 어디에도 not 이런 부정 표현이 없지만 이거 자체에 이미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미 자체에 부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to가 쓰이면 이거 부정문이라는 거를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우리 보통 이거 to가 2번 쓰여서 우리 이거 한국말로 발음할 때는 to 구문 이렇게 하거든요. 저도 앞으로 to 구문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거 말하는 거구나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예문으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He is too strong to win.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는, 여기까지는 똑같이 해석하면 돼요. 여기까지는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는 너무 강하다. 그래서 이길 수 없다. 그는 너무 강해서 이길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가장 많이 쓰이는 해석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는 이기기에는 너무 강하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은 뭐 언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언제는 아니면 다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상황에 맞게 그 문장 맥락에 맞게 더 자연스러운 해석을 선택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 1번 해석을 할 때 이 사이에 and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취소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된다는 거. 너무 강해서 이길 수 없다. 너무 강해서 이길 수 없다. 순서대로 해석을 하거나 이기기에는 너무 강하다. 거꾸로 해석을 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enough to A, enough to B입니다. B 할 정도로 충분히 A 한. 자, 요것만 들으면 이해가 안 가니까 바로 예문으로 갈게요. I'm strong enough to beat him. 나는 강하다. 충분히 강하다. 얼만큼 강하냐면 그를 이길 정도로 충분히 강하다. 이렇게 strong을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괜찮죠? I'm smart to get 100 score.
잠깐만요. 다시 I'm smart enough to. 자, 나는 똑똑하다. 얼만큼 똑똑하냐면 100점을 받을 만큼 충분히 똑똑하다. 이 enough가 무슨 뜻이냐면 충분한이라는 형용사예요. 원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enough가 투부정사랑 같이 쓰여서 enough to 하면 해석을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죠? 충분히 뭐뭐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so A as to B입니다. so as to인데 자, 얘는 조금 사실 위에 이 친구 위에 얘랑 얘들보다는 조금 덜 나오는, 그러니까 사실상 얘는 조금 고급의 구문이기는 한데 그래도 많이 쓰이니까 알아두자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해석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둘 중에서 1번이 더 많이 쓰입니다. 1번 우리 아까 너무 A 해서 결국 B 하다, 이거 아까 우리 요거랑 비슷하죠? 여기도 so as to 여기랑 비슷한데 얘랑은 헷갈리면 안 돼요. so as to가 사이에 단어 어떤 끼는 것도 없이 한꺼번에 이어서 쓰인다면은 문막이 위에서 있지만 이렇게 뭐뭐 사이사이에 이렇게 단어가 껴들어간다면 그래서 결국 이거 하다, 이렇게 결과로 해석해 줘야 됩니다. 예문으로 볼게요. 그는 너무 강해서 as to win the game, 경기를 이겼다, 경기를 이긴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됩니다. 너무 강해서 as to win the game, 경기를 이긴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자, 여기도 밑에 제가 적어놨어요. 굵은 글씨는 모두 어떻게 해달라고요? 외워줘야 돼요. 그냥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정말 많이 중요하니까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자, 예문이 많진 않네요. 빠르게 해보고 여기 영상 강의 마칠게요. 533번 볼게요. 자, have to는 우리 저번에 조동사 수업할 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 뜻이 어떻게 됐었죠? 뭐뭐 해야 한다, must의 뜻을 갖고 있었다 했습니다. 해석해 보겠습니다. To learn anything new, you have to have an open mind. 다시 볼게요. To learn anything new, you have to have an open mind.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To learn anything new. 맨 앞에 왔네요.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뭔가를 배우기 위해선 너는 뭘 해야 한다? Have an open mind.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새로운 걸 배우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가져야만 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투부정사가 맨 앞에 쓰일 때는 제가 항상 위해서라고 해석해,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은 이렇게 위해서라고 해석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으로 536번 해볼게요. 자, I'm always doing what I can do to learn how to do it. 나는 항상 하고 있다. 뭘 하고 있냐면 what I can't do, 내가 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항상 하고 있다. 뭐 하기 위해? To learn how to do it. 어떻게 그거를 하는지를 배우기 위해 난 내가 못하는 걸 항상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은 되겠는데, 자, 이 문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이번엔 투부정사가 어디로 갔어요? 문장의 맨 끝으로 갔죠. 저 이거 해석 어떻게 했죠? 뭐뭐 하기 위해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장이 투부정사의 부사구로 쓰일 때가 이 두 문장이 사실 진짜 제가 그동안 읽어온 모든 문장의 한 95%는 이렇게 생겼어요. 투부정사가 문장의 맨 앞에 있거나 문장의 맨 뒤에 쓰여가지고 뭐뭐 하기 위해로 해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537번 볼게요. Breaks are needed to revive your energy levels and recharge your mental stamina. 자, 이 문장은 조금 특이한데 그게 뭐냐면요. 이유가 뭐냐면 이 문장의 주어는 여기 있죠. 이 문장의 동사는 여기 있어요. 그리고 문장이 끝납니다. 왜? 이거 수동태니까. 수동태니까 문장 뒤에 목적어가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은 여기서 끝나요. 그럼 여기서부터 투부정사 이렇게 시작되죠.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가 뭐예요? 투부정사 구, 부사구가 되는 거예요. 부사구. 맨 뒤에, 문장 맨 뒤에 왔네. 요구에 해당되죠. 해석은 어떻게 한다고요? 뭐뭐 하기 위해로 하면 된다고 했죠. 브레이크는 여기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는 필요하다. 뭐 하기 위해? 너의 에너지 수준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그리고 병렬 구조입니다. to가 revive랑 recharge 두 번 걸려 있는 거예요. 너의 에너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고 또 뭘 위해서 필요하냐면 recharge your mental stamina. 너의 정신적인 체력을 다시 충전시키기 위해서 브레이크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계속 일만 할 수 없잖아요. 중간에 휴가도 좀 가고 좀 집에서 쉬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538번 볼게요. Attempt the impossible in order to improve your work. 자, 이 문장이 주어 없이 바로 동사 왔으니까 명령문인 것 같아요. Attempt the impossible. 불가능한 것에 시도해라.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 Improve your work. 너의 일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 요거 중요합니다. In order to가 나오면은 항상 뭐로 해석하기로 했죠? 네,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해달라고 제가 했습니다. In order to가 나오면 얘가 문장의 맨 앞에 오든 아니면 막 문장 중간에 껴들어가든 이렇게 지금처럼 문장이 맨 뒤에 있든 상관없이 얘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다음 540번 볼게요. Some animals like the chameleon. 카멜레온과 같은 몇몇 동물들은 can change the color.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of their skin. 그들의 피부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So as not to be seen by predators. 천적들에게 be seen. 보이지 않기 위해서. 자, 아까 위에서 설명했었죠. in order to와 so as to가 쓰이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아까는 in order to가 쓰였다면 여기서는 so as not to가 쓰인 거죠. 이렇게 투부정사 앞에 not이 쓰였으면 뭐뭐 하지 않기 이렇게 부정을 이렇게 추가를 해서 해석해주면 돼요.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자, 괜찮죠? 541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단어가 조금 많아요. 알아둬야 될 단어가 많으니까 이거 짚어보고 갈게요. 이거 기쁜이란 뜻이에요. 기쁜. please는 기쁜이란 뜻이고 offer는 제공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제공하다. through는 뭐뭐를 통해. 얘 전치사예요. annual은 매년 열리는. distribute는 분배하다. 그 뜻보단 나눠주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뜻을 기억한 상태로 문장 해석해 보겠습니다. We are pleased. 우리 너무 기쁩니다. To offer. 제공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Free trees. 무료 나무들을 제공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Through our annual tree distribution. 우리 매년 열리는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통해서 나무들을 우리 나눠줄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죠. 자, 이 문장에서는 투부정사구가 뭘 의미하고 있어요? 감정의 원인을 의미하고 있죠.
아까 이 감정의 원인을 의미하는 투부정사는 항상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랑 세트로 쓰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도 세트로 쓰인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546번인데 546번은 뭘 배울 거냐면 only to라는 표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only to. 제가 아까 only to가 쓰이면 그래서 결국 뭐뭐 하다 이 결과로 해석해 달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편하냐면 이 only to 앞에 but이 있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두 문장 해석하듯이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해볼게요. 한번. The many of us, 우리 중 대다수는 attempt change, 변화를 시도하지만 다시 변화를 시도하지만 하지만 only to give up after a few tries, 몇 번의 시도 뒤에 포기하게 된다. 이렇게 이 사이에 but이 있다고 생각하고 해석을 하면 더 자연스럽게 결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only to 말고 이번에도 only to네요. 이번에는 only to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if you work, 만약 너가 일한다면 only to make money, you are doing it wrong. 만약 너가 일을 하는데 하지만 오직 돈만 벌고 있다면 너는 잘못 일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요거는 빼고요. 여기 표현 하나만 얻어두고 갈게요. 여기 오타가 났네. give up이에요. give up. give up은 뜻이 뭐냐면 give up 포기하다입니다. 포기하다. 같이 알아두세요. 꼭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only to가 있으면 앞에 but이 있다고 생각하고 해석을 하면 더 편하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547번을 볼 건데 이번에는 only to가 아니라 never to예요. never to에는 앞에 이 사이에 and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문장 해석하듯이 해주면 됩니다. One day he disappeared from the town, never to be seen again. 어느 날 그는 사라졌다. 마을에서 사라졌고 그리고 never to be seen again.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552번 보겠습니다. undercook은 일단 뜻을 먼저 알려주자면 요리 중인 이란 뜻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근데 또 주목할 부분, 또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under는 전치사죠. under가 전치사로 원래 뭔 뜻이냐면 1번 뜻이 뭐뭐 아래라는 거예요. 뭐뭐 아래에. 이 뭐뭐 아래라는 거는 위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물리적인 거, 공간적인 거. 이게 기본 뜻인데 이게 확장돼서 무슨 뜻이냐면 뭐뭐의 상황에 있는 이란 뜻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제가 예를 들어 일주일 뒤에 시험인데 공부를 아예 안 한 상태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지금 되게 긴박한 상황이야. 이런 상황을 표현할 때 under 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undercooked라고 되어 있다는 거는 cook은 요리가 됐다는 거잖아. 근데 under는 뭐뭐의 상황에 있다는 거니까 요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는 거니까 얘가 요리 중인 이런 뜻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under라는 게 전치사일 수도 있지만 접속사나 혹은 이렇게 접두사로 쓰일 때는 진행의 뜻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보니까 이런 게 생각나죠. in과 on도 우리가 전치사인데 진행의 뜻을 가질 수도 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52번 이거를 한번 인지한 상태에서 해석을 해볼게요.
undercooked meat. 지금 요리가 진행 중인 고기와 달걀은 are dangerous. 위험합니다. To give to your dog. 뭐 하기에? 당신의 강아지에게 주기에는 위험합니다. 자, 이번에는 해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뭐뭐 하기에는 뭐뭐 한 이렇게 해석을 했죠. 이런 해석도 있다는 거 알아둬야 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물론 어딨지? 네, 물론 얘네랑 얘네밖에 없지만 그래도 나머지 여기 짜잘한 친구들도 알아두기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5문장 빠르게 해석해 볼게요. 이번에 You're free to choose. 너는 고르는데 자유롭다. 넌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 하지만 You're not free. 너는 하지만 이런 데서는 자유가 없어. From the consequences of your choice. 하지만 너의 선택의 결과에는 너는 자유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고르는 건 네 자유지만 그 고른 것의 결과는 너의 자유가 아니야. 이런 뜻이죠. 그래서 뭐 be free to 뭐뭐 하는데 자유가 있다. 자유롭게 뭐뭐 해도 된다. 이런 뜻이고 자, consequence는 이거 단어에도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결과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result랑 같은 뜻이고 자, 557번 This subject is too sensitive. 너무 예민해서 to respond openly. 공개적으로 반응하기에는 힘들다. 그러니까 이 주제는 너무 예민한 주제여서 공개적으로 반응하기 어렵다. 자, 요거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to 부정사, to 구문 쓰였으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not의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해석할 때는 뭐뭐 할 수 없었다, 뭐뭐 하지 못했다 이런 부정의 의미를 포함시켜줘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주제는 너무 민감해서 공개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 반응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혹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 주제는 공개적으로 반응하기에는 너무 민감하다. 자, 이렇게 해석하나 저렇게 해석하나 둘 다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건 변하지 않는 구문입니다. 558번 볼게요. A man must be wise enough to admit his mistakes. 사람은 must be wise, 지혜로워야 한다. 뭐 할 만큼? Enough to admit his mistakes. 그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만큼,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지혜로워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599번 해볼게요. Fear can be strong. 두려움은 강할 수 있다. 그래서 as to limit people's behavior. 사람들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여기 아마 so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빠뜨린 것 같아요. 자, 이걸 해석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보면 두려움이라는 거는 너무 강한 거라서 사람들의 행동을 막을 수 있다. 너무 강해서 뭐뭐 해서 그래서 결국 뭐뭐 한다. 앞에서 뒤로 순서대로 해석한 결과 해석이죠. 560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The issue, 그 이슈는 was too important for me to judge alone. 그 이슈는 너무 중요해서 내가 혼자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죠. 내가 혼자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서 나 혼자서 그거 판단하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부정의 의미는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이 to에서 나타난 겁니다. 자, 이렇게 문장 해석 다 맞춰봤고요. 투부정사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투부정사는 세 가지로 쓰일 수 있다고 했어요. 세 가지 품사 모두 가능합니다. 명사도 되고요, 형용사도 되고요, 부사도 돼요. 자, 명사랑 형용사는 해석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부사는 해석이 제가 이 두 가지 말고도 3, 4, 5번 5가지 더 있다고 했죠. 이 5가지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더 중요한 건 얘랑 그래서 얘하다, 이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문장의 얘는 문장의 앞 또는 뒤에 올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부사적 용법이 이렇게 쓰이는 거랑, 그 다음에 여기 어딨지? 요거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동그라미 친 이거야.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거 너무 많이 나와서 만약에 이 내용 중에서 모르는 내용이 있었다면 반드시 익히고 가야 됩니다. 반드시 숙지해야 돼요. 반드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쓰여서 그렇습니다. 네, 좀 수업이 길어졌는데 긴 수업도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강의랑 이번 강의까지 해서 저희가 형용사에 대해서 다 배워봤습니다. 형용사. 형용사구가 분사구랑, 글씨가 개판이네요. 분사구랑 투부정사구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특히나 투부정사구에 대해서는 형용사에 대해서만 배운 게 아니라 부사적 용법까지 같이 배워봤습니다. 우리 투부정사구에 대해서 100%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투부정사구가 나왔을 때 이제 더 이상 당황해하거나 아예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헷갈려 하거나 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수업 마치도록 하고요. 긴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 제가 수업 중에 강조한 내용이나 아니면은 어떤 개념을 설명하거나 아니면 원리를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들 꼭 잘 교재에 정리해서 자기 지식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조한 내용들 반드시 공부해 주시고 그냥 한번 듣고 흘러 넘겨 주시지 마시고, 네, 계속 말이 길어지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업 마칠게요.